자, 페이지는 223페이지예요. 이제 주제 통합 우리 며칠 후에 모의고사도 볼 건데 이제 주제 통합이라는 그 박스 자체는 꼭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지? 딱 하나. 그게 뭐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왕필과 곽상의 사상이라는 첫 번째 주제 통합 1이에요. 할 게 많아서 꼼꼼하게 필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 이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내용을 막 설명해 주면 그 설명 맞아 왕필이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무슨 사람이 되냐면 그 윤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 동양 철학의 사상을 내가 몰라요. 왕필 곽상 내가 알 바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글을 이해하는지는 이해하는 과정을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같이 중간중간에 설명할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해해라.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시험도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제자,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문제 이렇게 낼 거야. 이런 식의 포인트 2개. 글의 구조도 알려드릴 거고요. 구조를 알려드린다는 것은 이런 류의 글은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본문에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선생님 룰을 좀 알려줄 테니까 나는 그런 룰이 없었다 그러면 선생님 거 그대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지문이 한 주제 통합 1이지만 지문 개수는 2개고 문제도 조금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자, 저는 항상 이래요.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인물이 나오든 과학, 뭐 예술 무슨 이론이 나오든 간에 얘네들은 항상 좋아, 널 지켜보겠어. 이렇게 네모로 체크해요. 아무거나 네모 체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시험 문제 보다가 헷갈리면 사람이나 이론 중심으로 문제는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모 중심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왜? 그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지 이거. 아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좀 이따 그럼 곽상 나오면 알아서 하면 되겠네, 그지? 알아서 네모. 자, 이번에는 그냥 아까 가와 나중에 나지문 먼저 제가 꺼냈었네. 자, 봅시다.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봐봐. 고대 중국에서 도가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가사상. 그런 게 있어요. 도가사상이라는 게 뭔 줄 아니?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윤리와 사상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굳이 전공하거나 깊이가 없는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도가사상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니? 우리가 유불도 할 때 동양사상에서 유교, 불교, 도교 여기서 도가사상은 그럼 얘가 사상이니까요. 도가사상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 도가사상이 형성된 거예요. 그냥 뿅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도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도가사상에서 전한 시기가 있습니다. 전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사상은 다시 전한 시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자가 도가사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도가사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시대적 분류로 봤을 때 전한 시대에는 노자가 중심이 되더라. 그리고 다시 후한 시대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요. 합쳐서 이때는요. 무위라는 게 뭐야? 없을 무, 아닐 무, 없다. 그리고 위는 하다 위, 할 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인위적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 자연의 원리를 무위라든가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플러스 정치 철학과 합치려고 했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위진남북조 이 시대에는 도나 무와 같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또 설명할게요. 이건 설명해야죠. 얘들아,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 이상이 있으면 형이하도 있어요. 형이상학이 있다면 형이하학도 있는 거야. 형은 여기서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 형태 있죠? 파랑색, 이거 뭐야? 금속, 액체, 이런 소리를 갖고 공부하면 이건 형이하학이에요. 형태 그 이하. 근데 갈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갈증? 목마름? 욕망?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태 그 이상의 학문.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종교학,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국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까? 말 바꾸는 거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단락 갖고 내용일치 형태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철학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계속 바꿔야 돼. 그러니까 국어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야.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니까 자꾸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면 또 바꿔볼게.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도와 그 다음에 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그럼 틀리죠? 제가 뭘 바꿨어요? 시대를 바꿨잖아요. 위진남북조인데 저는 후한과 삼국시대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알겠죠? 첫 번째 단락 봐봐.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봐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를 안 하고요. 이걸 말을 어떻게 꼬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럼 봐봐. 위진남북조 시대.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형이상학적 탐구가 전개되면 이게 끝이죠. 볼까?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넘겨요. 봐봐. 페이지 넘길게요. 그럼 이 내용 없지? 이 내용 없죠? 이 내용 없이 제가 한번 첫 번째 단락을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메모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해했다는 증거거든요. 중국에 아주 오랜 옛날에 중국의 도가사상이라는 건 지금도 있는데 도가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노자와 장자 중심으로 도가를 쭉 연구해 왔어.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오면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맨 처음에 전한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 중에서 노자 중심으로 쭉 전개되다가 후한 시대라든가 삼국 시대가 지남으로 인해서 노자 중심에서 좀 벗어나 무의 자연 원리랑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 체계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접목되는 거야. 그리고 위진남북조에 이르러서는 과연 무의 자연에서 얘기하는 도가 무엇이냐, 무가 무엇이냐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고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쭉 공부해 왔어. 연구해 왔고 논의해 왔던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단락 봐봐. 이게 두 번째 단락이죠. 왕필은 사람 나왔네요. 왕필은
자, 두 번째 단락은 제가 메모를 좀 지향하겠고요. 책에다가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필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위나라의 천학자래요. 위나라. 얘들아, 위나라는 옛날에 중국에 무슨 왕조, 위나라, 무슨 뭐 진나라, 뭐 서진, 남진, 뭐 북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얘네들 나라들이 그렇게 오래된 나라들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고 다 100년 이상 된 나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왕필은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에 죽어요. 그 20대 중반, 3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위나라가 그때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필의 삶은 위나라의 삶 전체, 위나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위나라는 왕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왕필은요, 제의는 아닙니다. 제의 아니잖아요, 그치? 오타입니다, 오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치? 자, 왕필은요, 첫 번째, 도가 사상을 체계화했는데요. 뭘 갖고 체계했냐면 일단 노자와 주역에 대한 주석을 통해라는 말은요, 해석을 달아놨다는 거야. 옛날에 노자의 학문과 주역이라는 책을 해석하면서 도가 사상이란 것을 체계화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필은요, 도 자체를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도는 궁극적 근원이었어요. 도가 있어야 존재하고, 도가 있어야 존재하고, 도가 있어야 바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만 볼까요? 왕필과 관련한 정보는 위나라 사람 빼고요. 왕필과 관련한 정보는요, 1, 2, 3번이에요. 왕필은 장자를 중심으로 도가 사상을 체계화했다. 틀리죠. 이런 식이라고요. 왕필은,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 노자였죠. 왕필은 도를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다. 그럼 맞죠? 왕필은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적용이란 말은 없으나 개념을 통해 설명을 적용이란 단어로 바꾼 것일 뿐이에요. 의미만 알면 돼.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왕필에게 무는 단순한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도 이름도 없지만 만물을 낳는 근본적 실제, 즉 같은 말이죠. 모든 유의 존재의 조건이 되는 절대적 원리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요 색깔로 밑줄 친 건요, 4가 아닙니다. 뭐예요? 3-1이어야 해요. 세 번째 거를 쪼갠 거니까, 세 번째 거를 구체화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게 글의 구조야. 뭔가 중심에서 쫙 퍼져 내려가는데 아무렇게나 막 퍼져나가는 방사형이 아니라 체계를 갖고 쭉 그 틀을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선 네 번째죠. 그는 뭐라고 했냐면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제를 통해 세계의 생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필이라는 사람은요, 무가 있어야지만 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존재인 것이고요. 존재가 되기 위한 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쉽습니다.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유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다. 이런 소리. 이런 맛. 이런 색깔. 이런 냄새. 이게 감각이잖아. 이건 유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있었지? 뭔가의 무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한 거죠. 따라서 그는 없다 있다의 무와 유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가 있어야만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무와 유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대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다. 상호 의존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좀 얘기해봐. 괜찮아. 너희들 이제 고3인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괜찮을까? 여기 있는 말을 사용해봐봐. 자신을 드러낸다. 뭐예요 이거? 있는데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맞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라는 건 없는 건데 없는 것이 조건이 돼야만 뿅 하고 뭐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감각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 포카리 스웨트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건 됐어. 있는 거야. 이렇게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뿅 세계에 표출되기 위해서는 없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좋아. 세 번째. 두 번째는 왕피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도 왕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에서는 왕필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데 얘기를 다 하다마다 끝냈죠. 왕필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단락의 왕필에서는요. 이건 세 번째고요. 두 번째 단락의 왕필은요. 왕필의 학문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연구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왕필이 연구하는 큰 틀을 제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유와 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유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필의 학문을 단락을 왜 바꿨겠어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왕필의 내용은 이어지는데 다른 게 뭐냐? 이거를 삶과 정치에도 적용하려는 얘기를 세 번째 단락을 할애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무가 있어. 얘들아 봐봐. 결국에 선생님이 판서한 두 번째 판서는 얘예요. 얘가 전부였던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과 정치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흐름을 좀 알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였지? 첫 번째 단락은 도가 사상에 대한 큰 틀을 얘기했어요. 도가 사상이란 건 말이야. 처음에 노자와 장자 중심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전한 시대는 뭐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엔 뭐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자, 두 번째 단락 깍꿍하고 왕필을 제시한 거예요. 왕필은 도가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진행하게 하려고 했냐면 유와 무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헉 하면서 두 번째 끝.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 이해했어? 왕필은 이거를 삶과 정치에 적용하려고 그랬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봐봐. 무위라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위는요. 없다. 행동. 행동하지 않는 거다. 근데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말고 그냥 물이 흘러가면 행동하는 건데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지. 의도를 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무의를 그냥 영어로 let it be예요. 그냥 냅둬라.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 자연의 순리에 추가적인 너의 의도, 그 다음에 인위적인 무언가를
플러스 하지 말아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을 건들지도 않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가 사상이 있는 거다. 우리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 속에서 그냥 산 속에 묻혀서 지내는 사람, 무의자연, 도가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독서 지문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껏 설명했었잖아요. 무의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여기 또 할게요. not. 무의는요. not A but B예요. 아니라 해서 but가 나오면 되겠죠. 무의는 그냥 안 해. 라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거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위적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의 본성. 선생님이 아까 물 얘기했죠. 흐르는 물. 물은 흐르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겨울이 돼서 물이 얼었어. 당연히 0도씨 이하면 물은 얼어요. 그럼 냅두는 거야. 얼었군. 녹아서 흐르는군. 달이 뜨는군. 비가 오는군. 구름이 흘러가는군. 그래서 각각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적극적 행위 방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소극적인 게 아니라고요. 왕필에게 있어서의 의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적극적 행위라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말로 또 not A but B죠. 무의는 안 한다가 아니라 억지로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야?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고 사물의 본성 일체를 맡기는 적극적 행위인 것이고 왕필이 얘기하는 것 또 뭐예요? 즉 같은 말로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이며 플러스 인간이 도의 원리에 조화되어 스스로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인간이 도의 원리에 인위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도의 원리가 조화가 되어서 스스로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이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똥 마려우면 싸면 되는 거야. 이건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 행위 방식이고 이게 순리에 맞는 거야 라고 왕필이 얘기한 거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삶과 정치, 이건 삶에 적용한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적용해 본다고 그랬어요? 삶에도 적용해 봤으니까 정치에도 적용해 보면 되겠죠. 특히 요 정치에서 그러면 군주는 뭡니까? 왕이야. 자, 다시 한번 정치 전에 우리가 정리해보자. 정치 말고 우리의 삶에서는 뭐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냅두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적극적 행위인 거야. 이걸 다시 정치에 적용해보면 왕은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삶에서 일부러 막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도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꼬치꼬치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것보다 도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일단 파악했어? 그러면 도가 알려주는 그 질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필이 얘기하는 도 사상, 즉 무의 사상은 크게 세 개죠. 뭐예요? 도에 따른 질서를 먼저 파악해야 돼. 파악했다면 알았으니까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뭐 하지 말게끔, 백성들이 왕에 의해 어떤 제지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성에 맞게 살 수 있게끔 도교적인 무의 사상을 잘 따를 수 있게끔 주변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올바른 군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했던 그의 사유는 그냥 그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사유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고3이니까. 그 맨날 사유예요. 사유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이치라든가 원리라든가 뭐 그것과 관련한 느낌, 철학, 생각 여기에 따른 모든 사고작용을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란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매번 이 사유를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사유는요 그냥 깊은 생각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그냥 간단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자 보세요. 야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는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짜장면 이 짜장면에는 어떤 뭐 서민의 삶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것이고 이 짜장면이 물가를 뭐 가늠하는 척도 밀가루 그럼 경제 이런 거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건 짜장면에 대한 사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유는 곧 뭐라고요?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무의사상에 대한 깊은 생각은 육아의 명분론과 육아 나왔으면 처음 육아는 뭐예요? 유학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왕필의 이 도가 사상이 육아의 명분론과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왕필은요 육아의 명분론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그냥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다면 이게 곧 뭐가 된다고요?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이루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또 흐름 봐봐.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단락까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도가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필이 가지고 있는 도가 사상이란 학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요. 세 번째 단락,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제가 설명한 세 번째 단락 내용은 왕필은 이 자신의 도가 사상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군주의 정치 행위에 대해 적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육아 사상의 명분론과 조금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요. 정리하자면 뭘 하려고 지랄지랄하지 말고 그냥 순리에 맞게 억지로 하지 않고 순리에 맞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사는 삶 그게 바로 왕필이 원하는 도가 사상의 에센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도 갑니다. 그리고 왕필은 또 나오네요. 또 나오네. 그리고 이 왕필은요. 도의 원리에 기반한 통치가 이게 마지막 단락이란 말이야. 도의 원리에 기반한 통치가 즉 공자가 말한 무위이치 해석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상적 정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왕필의 사상은 공자의 무위이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세상을 잘 굴러가게 하는 정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왕필은 맨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자신의 도가 사상을 얘기했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왕필의 도가 사상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군주의 정치 행태에 적용해 보려고 했었죠. 그렇지?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삶과 정치에 적용한 것을 공자의 육아랑 결합해 보려고 하는 게 네 번째 단락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통치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률 그리고 규범보다 더 근원적인 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렇다면 왕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 없는 사회는 없죠. 규율이 없는 건 없죠. 근데 왕필은
법과 규율보다는 뭘 더 강조한 거예요? 뭘 더 강조한 거야? 도의 원리를 더 강조했어요. 예상 문제. 이 오늘 수업 영상으로 나중에 또 시험 범위니까 복습하시겠지만 그때 영상 또 보고 시험 문제 보면 깜놀하지 마세요. 100% 이렇게 나와요.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다음 왕필과 왕필이 제시한 그러니까 윗글에 제시된 왕필의 사상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과 결합시켜 설명하시고 그럼 보기는 뭐가 나오냐면 법을 중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법이 중요하다. 악법도 법이다. 막 이런 거.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뭐 이렇게 하면 뭐는 했으나 1, 2, 3, 4, 5번이 길게 선택지 되겠죠. 그래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틀린 것들은 어떤 게 나오겠어? 바꾸겠죠. 갑자기 왕필이 법을 중요하는 걸 동의한다. 그럼 다 틀린 거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거야. 여기서 질서는 명문화된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but 구성원 개개인이 도의 의치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자발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야, 이러면 진짜 세상이 얼마나 좋아. 뭐만 하지 말래도 꼭 하는 새끼들이 있죠. 사람 죽이지 말라니까 꼭 사람을 죽여요.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니까 꼭 성범죄를 저질러요. 아니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니까 꼭 남의 물건을 훔쳐요. 음주운전하지 말라니까 꼭 음주운전을 해요. 사기치지 말라니까 남의 돈을 막 그냥 먹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도의 이치를 내면화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밑줄 친 요 노랗게 밀줄 친 부분이 그냥 예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에요. 법이 무서워서 아니라고요. 법 뭐 있든 없든 내가 내 삶의 질서를 내면화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남의 물건이 탐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안 건들면 돼. 아, 집이 가까운데 술을 먹고 아니야. 그러면 안 될 수 있다란 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내가 하지 않기로 내 마음속에서 그걸 도로써 가다듬었기 때문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 잘 알고 저기 잠실역 8002번 타는데 환승센터 이런 데 보면은 다녀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다녀요.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왕필을 아세요? 법보다 도를 내면화해서 이 사회 질서를 순하게 부드럽게 이끌고 가는 게 그게 도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왕필이 얘기한 도는 아는데 그대는 누구의 도를 아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런 얘기밖에 못하죠. 조상님을 위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도를 내면화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인물은 공자가 아니라 왕필이겠죠. 왕필은 이렇게 쭉 얘기했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육아의 정치 이념과 도가의 무위 사상을 융합하는 독창적 사유를 전개했고요. 결국에는 왕필의 이 사상이 뭐를 만들었대요? 만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성리학의 영향까지 주었다는 거죠. 이 성리학 영향이 되어서 우리나라 조선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가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도가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명확히 했어요. 플러스 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건 맞아요. 어떻게 뭐를 내면하겠냐. 이렇게 깡통을 내가 손으로 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료를 마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 도와 현실 정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의는 중요한 의미,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왕필이 제시한 철학의 가치를 제시한 겁니다. 얘들아, 이 정도면 가 갖다가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 맞죠? 나 읽고 풀면 좀 너무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가 가지고 한번 해보자. 가. 자, 1번 보세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만 봐봐. 가는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끊고요.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유도했니?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땡. 2번 가는 현상에 대한 철학자의 문제제기와 문제제기했나요? 이런 게 문제다라고 문제제기 안 했죠. 이미 얘는 여기서 가에서 틀렸어요. 3번 가는 인과적 서술 방식을 통해 사상의 과정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상의 과정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했단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서술했어? 아니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철학자의 사상을 제시하고 가는 누굴 제시했어? 왕필의 사상을 제시했죠. 그 사상이 후대 사상에 미친 영향 했잖아요. 성리학에까지 미쳤잖아요. 그럼 가 맞네. 5번 가와 나는 모두 다양한 철학자의 대조적 관점을 인용했습니까? 다양하다니요. 지금 왕필 뭐 공자 나왔지만 공자와 왕필을 뭐 대조했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나를 안 읽어도 답은 4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나 읽을 거잖아. 미리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나도 어떤 누구의 사상을 제시할 거야. 누구의 사상인지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몰라. 그리고 그 사상은 반드시 후대에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풀면 돼요. 그럼 좀 이따 나 지문은 이렇게 가를 읽고 문제를 푼 것을 바탕으로 해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좀 더 빨라지고 정확해질 거란 말이죠. 1번 됐고요. 2번 보죠.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 왕필은 끊고요. 자, 우리가 이해했으니까요. 물을 단순한 공허로 보지 않고요. 끊고. 맞아 안 맞아? 모든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근원으로 이해했다. 맞지? 맞네. 그러므로 답이 안 되죠. 2번 가에서 왕필은 끊고요. 무와 유의 관계를 대립으로 봤어요? 상호 의존 관계로 봤어요? 상호 의존 관계로 봤으니까 여기까지가 맞죠. 무가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낸다. 아까 요 음료수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드러내? 감각적. 그래. 그럼 우리가 문제 또 바꿀 수 있다? 가에서 왕필은 무와 유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고 무를 통해서 유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말 이렇게 바꿔도 맞는 선택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요미들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 도균이에게 독서 수업 할 만하다. 잘 들으면 참 재밌다.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치? 오늘 수업은 너에 대한 헌정 수업이야. 도균이 힙스터. 3번 할 수 있어? 4번 못하죠. 5번 볼까요? 가에서 왕필은 끊고요. 무의 원리를 중심으로 세계의 근원을 탐구하며 이를 정치 질서에 적용하려고 했다. 맞아 안 맞아? 왜 아니야? 설명해 봐봐. 키서진 봐봐. 무의 원리 봐봐. 무 어디 있어? 무 어디 있니? 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가 생성되려면. 맞지? 그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정치 질서에 적용하려고 했죠. 심지어 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철학과 결합도 했었죠.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2번은 나도 체크해야지. 2번은 3, 4, 5번을 갈라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우리가 기억이 있었나? 기억이
아,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기억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이 뭐냐면 군주는 아까 했던 거야. 여기 어디 안 적었나? 군주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도에 따른 질서를 파악한 다음에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상황,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1번. 그 전제는 뭐냐라는 거야. 그 전제.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끊고요.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해 줄게요. 전제에 대해서. 전제라는 것은요. 만약에 B라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아. B라는 결과라고 해도 좋아요. B가 있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서 전제는 때로는 인과도 돼요. 인과가 전제에 포함돼요. 알겠지? 자, 봐라. 얘들아, 봐라. 제가 이 교탁 위에 있는 음료수가 좀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탁 해서 떨어뜨려서 바닥에 흘렸어요. 물이 흐르기, 바닥에 물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쳤기 때문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걸 다 마시지 않아서도 있죠. 그리고 뭐 많아. 딱 떨어지기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하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얘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여기에 포함돼요. 만약에 봐봐. 제가 딱 쳤는데 다 마셔서 빈 깡통만 땡그랑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쳤기 때문에 떨어진 어떤 인과도 되지만 여길 비우지, 그러니까 이 음료수를 다 비웠기 때문에 흐르지 않은 것도 되죠. 말 맞추면 다 돼요. 그래서 전제는요, 언제나 적절한 것으로서만 나와요. 전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걸로 나오지? 가장 가까운 거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다이렉트. 그러면 봐봐.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요. 봐봐. 전제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런 말 있어 없어? 그래서 전제 문제가 쉬운 게 적절하지 않은 거는 갑자기 개똥 같은 얘기들을 해요. 봐봐. 그러니까 얘는 땡이야. 2번 봐봐. 인간의 의지와 판단과 같은 인위적 행위가 도보다 우월할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도를 더 우월하게 봤고요. 인위적 행위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보죠, 얘 바보. 3번 봐봐.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요. 내적 조화가 아니라 외적 강제? 강제 대신에 이런 걸 넣어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도 바보입니다. 땡. 백성은 본성적으로 타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군주의 지속적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땡. 5번 볼까요? 도에는 스스로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있으며 인간은 그 질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된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우리가 1번 풀었고 3번까지 풀었습니다. 더 풀 수 있는 게 있나? 4번 가와나 못하네요. 5번 뭘까요? 5번? 4번 모르고요. 5번. 4번은 나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지우자 다 이해했으니까 자, 5번 보세요. 가와나 보기를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봅시다. 자, 일단 철학자 A, B, C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이렇게 문제 수능 특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 시험에도 이거 변형해서 나와요. 꼭. 철학자 A, B, C 나오잖아요. 철학자 가나다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납니다. 자, 철학자 A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과 사회는 자연 질서에 맡겨둘 순 없다. 이것만으로도 왕필의 의견과 반대죠. 자연 질서에 맡겨둘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와 법을 통해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럼 얘는 이 정도면 왕필과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치?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혼란을 낳으니까. 혼란을 낳으니까. 제가 또 출제자라면 자연 그대로 냅둔다. 자연 그대로 냅둔다. 우리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가의 탄생 이유 그런 거 잘 모르죠. 사회계약론 할 때. 자연 상태는 너무나 랜덤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자율적인 힘, 자기의 자율성을 조금 각자 내놔서 누구를 추대하는 거야? 우리를 지켜줄 왕을 추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도 줄게.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조금 떼어서 세금으로도 줄게. 대신 왕 그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돼. 이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회계약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정해 보자는 얘기야. 철학자 A는 왕필이 주장한 무의 통치를 비판하며 어떨까? 맞죠? 질서 유지를 위해 인위적 제도와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겠군. 맞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야. 4번. 철학자 A는 예와 법을 중심으로 왕필이 말한 무의 비현실성을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맞는 거예요. 5번. 철학자 A와 C는 모두 모르겠다. 곽상까지는 모르겠죠. 그치? 괜찮죠? 그래서 5번에 1번 정도는 깠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 6번 보세요. 6번 A. 야, 이거는 지금 풀어도 되지 않니? 6번이 가장 먼저 풀리겠네. 응? 6번? 6번 왜 없어? 6번 안 넣어놨나 보다. 자, 그냥 우리끼리 풀자. 자, 맞다. 사물의 본성의 일체를 맡기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1번 봐봐.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은 구체적 물건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신입 직원에게 홍보 업무를 맡겼으니까 얘는 되겠죠. 그럼 3번은 왜 안 될까? 신분, 이거 구체적인 걸 맡긴 거죠. 4번도 구체적인 걸 맡긴 거죠. 5번 보세요. 지난주에 떡을 주문 맡긴 사람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건 아니, 주문이 완벽하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덩어리를 맡긴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을 맡긴 거니까 땡이고요. 답은 가장 추상적인 것을 맡긴 거 2번을 고르면 된다. 맞죠? 오케이. 그럼 6번은 해결됐고요. 자, 끊지 말고 그냥 바로 곽상으로 갑시다. 힘들어도.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앞서서 곽상을 했으니까, 왕필을 했으니까 얘는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곽상은 네모 쳐볼까요? 곽상은 진나라의 철학자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진나라가 그 중국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언제 통일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세기야? 몇 세기야? 기원전이에요, 그때가. 근데 얘는 기원 후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일한 진나라와 얘는 날짜가 있어요. 이때가 한 250년 정도, 얘가 260 AD 260 저거니까 얘는 이미 뭐 2세기, 3세기 요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곽상이 진나라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서진 사람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자, 도가 사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얘기했지? 노자와 장자 중심으로 해놨다라고 얘기했죠. 자, 곽상은 어떻게 했느냐? 장자 주석을 통해서 도가 사상을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뭘 통해서? 장자를 주석했다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야. 그는 장자의 핵심 사상인 론. 이게 뭐 재물을 바치다 그 재물이 아닙니다. 이거를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요. 사유 또 나왔네. 깊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론이 스타트가 되었다. 재물론 설명하잖아요. 재물론은 뭐냐면 만물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우열이 없다. 좋고 나쁨, 힘셈, 약함, 나쁜 거 좋은 거 그런 거 없다. 라는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물이 도 앞에서 차별이 없다. 자, 곽상은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은 도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 생과 사와 같은 구별 또한 상대적이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즉 같은 말. 인간이 설정한 가치 규범은 다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플러스 존재 자체는 무조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공산주의 사상이랑 좀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재물론은요. 뭐냐? 인간이 설정한 것들은요. 모두 인위적일 뿐이다. 인위적일 뿐이다. 그 다음에 존재 그 자체만으로 동등하다. 이겁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넘겨도 돼요? 넘겨도 되죠? 자, 곽상은 이러한 재물론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곽상은 이 장자의 재물론을 이어받아서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 그러면 장자는 뭐 한 거냐면, 곽상은 여기서부터 이제 곽상의 생각인데요.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실체다. 그래서 그는 만물이 조물주나 근원적인 무에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이 뭐야? 무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누구랑 반대야? 조물주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필은 무와 유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를 바탕으로 유가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무와 유는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무에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호 의존적 관계라, 무와 유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누가 얘기했었는데? 왕필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 무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왕필의 의견과 여기서 대립되는 거죠. 그럼 뭐라는데요? 존재는 지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게 좀 이따 얘기할 독화론입니다. 아까 앞서서 재물론 했었죠, 그치? 재물론이 가였다. 이거예요, 재물론 가. 이거 안 지울게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독화론, 이게 나야. 이것은 나중에 독화론으로 연결된 거라고요. 아이, 연결하기 딱 좋게 해놨네. 맞죠? 독화론은 뭐냐? 독화론은 존재는 타자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홀로 변하고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독화는 혼자 독자예요. 고독하다 할 때. 화는 되는 거야. 혼자 되는 거야. 남들과 연결되거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변화한다. 홀로 변화한다. 그 다음에 본성. 그러면서 홀로 본성을 완성한다. 여기에는 필연성도 없고요. 인과성도 필요 없어요. 그는 아니라 또 나왔다. 그는 not 세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but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현상으로 이해했다. 자, 그래서 곽상은요. 세계는 not 고정 but 유동적이다. 이렇게 한 거야. 따라서 이러니까 따라서는 뭐야? 이것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진리나 고정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고정된 규범 없다. 그 다음에 다양함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자기 본성을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본성을 성찰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거죠. 그치?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야, 긴 거 한 번에 끝냈는데 너무 빠른가? 괜찮아? 괜찮죠? 이거 안 보고 해볼게. 잘 봐봐. 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잖아요, 지금. 지금 두 번째 단락한 거 아니니? 맞지? 봐봐. 야, 곽상은 말이야. 장자의 어떤 내용을 주석 삼아서 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석한 거야. 장자가 뭘 주장했었냐면 재물론을 주장했었는데 이게 바로 곽상의 사유의 시작이야. 그럼 재물론은 뭔데요? 좀 이따가 문제도 나오겠지만 인간의 설정한 것들은 그냥 인위적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곽상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맞아. 장자 형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거야. 그리고 이게 나중엔 독화론으로 불렸는데 독화론은 뭐냐? 혼자 변하는 거야. 혼자 본성을 완성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완성한 데까지는 어떠한 필연성도 그 다음에 어떠한 인과성도 없는 거야. 곽상이 뭐라고 그랬어? 세계는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면 정해진 규범은 없어. 언제나 규범은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한 시대를 할지라도 이런 사람 의견이나 저런 사람 의견은 다 다를 수도 있지. 그 다양함을 수용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게 바로 자기 본성을 성찰해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거래요.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하고 있죠?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죠? 세 번째, 곽상은 이러한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왕필이 소환됐어요.
왕필의 이론적 존재를 비판했습니다. 왕필이 주장한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해석이 세계의 다양성과 개체의 자율성을 간과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니? 자, 뭐냐면 왕필이 주장한 것 중에서 세계의 다양성과 개체의 자율성을 간과한다고 본 거야. 이걸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얘로 인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사라지면 또 무가 되고 도네, 빙글빙글 도네. 그러면 무로 인해서 자체가 인과잖아. 그러면 무로 인해 이 음료수가 됐다면 얘는 독립적인 게 아니야. 무 덕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무가 아니었으면 얘는 없던 거잖아. 그러면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필 꺼져 한 거예요. 곽상이. 왕필의 무일원론이 모든 존재를 단일한 근원에서 유래한, 단일한 근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반면 곽상은 모든 존재 자체가 단일한 근원이야. 얘랑 캔 음료랑 나랑 똑같아. 무에서 만들어졌고 내가 무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보다 고귀하고 그런 거 아니야. 캔과 나는 똑같아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고 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는 얘야. 난 나고 정진은 정진이고 태우는 태우고 윤아는 윤아고 준우는 준우고 우리가 서로 무슨 인과성이라든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고. 건들지 마 이런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곽상은 모든 존재 자체가 단일한 근원이야. 만약에 곽상의 사고를 갖고 군생활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어서 와. 아유 고생했다. 그 다음에 그는 누구야? 곽상이겠죠. 물을 절대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서로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적 조건으로 이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존재의 본질은 뭔가 하나로부터 뿅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 존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성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 괜찮아? 자,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야. 고정된 근본 실체라고 하기보다는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자율성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은지 아니? 왕필은 무와 유의 상호작용이죠. 곽상은 꺼져. 그냥 존재들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걸 바꿔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이 되겠죠. 괜찮을까? 요게 공통분모잖아. 근데 뭐가 상호작용하냐고요? 왕필은 뭐가 상호작용해? 그래, 유와 무. 근데 곽상은요, 꺼져. 얘랑 나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딱 마셨어. 얘는 나에게 갈증 해소라는 걸 줬네. 난 너를 기억할 거야. 뭐 이런 거. 좀 그런가?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갈증에 필요한 뭔가 이온음료가 필요한 거고 얘는 이런 우리 같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 해소하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서로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도 본성의 자율성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괜찮아? 괜찮죠? 자, 그럼 얘들아 아까 곽상 첫 번째 곽상에서는요 재물론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곽상은 세계를 이렇게 바라봤고 그리고 곽상은 지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세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한 거야? 지금 한 세 번째 단락은 왕필을 깠습니다. 그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네 번째야. 이거 하고 끝납니다. 봐봐. 곽상의 이러한 사유는 뭐야? 왕필을 까고 그 다음에
존재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였고요. 이러한 곽상의 이러한 사유는 결국에 도가 철학의 전통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곽상은 도가 철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또 재물론을 계속 놓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존재의 자율성, 난 너에게 예속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아, 넌 너고 난 나야, 그런 독립적인 것들끼리의 상호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의 사상은 아까 왕필도 뭐에 영향을 미쳤어?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죠. 얘도 근데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네요. 근데 성리학에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성리학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성리학의 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주어서 도가의 존재론을 유가의 도덕적 질서, 성리학의 이에 연결해서 이게 뭐가 됐냐면 뭐라 그랬어요? 유가의 도덕적 질서와 결부, 연결해서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곽상이 물을 not A, but B, 물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조건으로 이해한 점은 또 얘는 또 뭐랑 연결이 돼요? 불교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랑 연결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불교의 공사상 뭔데요? 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무는 not 고정, but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이러한 사유는 결국에 유교랑 불교의 사상 전개에 영향을 준 거예요. 시간이 흘러 후대 명청시대의 철학에서는 그의 사유가 개체의 자율적 실현, 스스로 해라, 내면의 성찰, 스스로 생각해라 라는 실천 철학에, 야, 나중에 이게 명청시대에는 실천하는 철학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났지만 이렇게 되면 또 뭐랑 연결되는 줄 아냐? 서양의 실천 철학이랑 또 연결이 돼요. 뭐 데카르트라는 근대 철학, 서양의 근대 철학이 연결된데 여기는 없네. 여기 없는데 제가 언급했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네요. 그 다음에 실천 철학이랑 연결되고, 이러한 곽상의 철학은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 통찰을 제공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자원을 제공하며 결국에는 중국의 고대 철학이 어디까지 온다는 거야? 현대 철학까지 오게끔 했단 말이죠. 괜히 왕필이 짜쳐 보이네요, 갑자기. 그치? 자, 일단은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개 국어 강사의 일 뿐이니까. 또 왜 그래? 방심했지? 자, 우리 1번은 풀었지만 1번의 답은 아까 4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비판적 몇 번이었어? 4번. 철학자, 얘는 곽상의 사상을 제시하고 그 사상이 후대 사상, 유교, 불교, 명청시대, 현대의 실천 철학까지. 그럼 4번 확실히 맞으니까 패스해도 되겠죠? 2번은 3, 4, 5 중에 하나예요. 나에서 곽상은 끊고요. 왕필의 무일원론을 비판하고 끊고. 맞아, 안 맞아? 맞죠? 무를 실제 존재하는 사물로 인식했어요?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잘 찾았습니다. 4번은 맞아야 되는데 정말 맞나 볼까요? 얘들아, 우리가 이걸로 학교 시험도 보는 거잖아. 그러면 답 나왔으니까 이 밑에 거를 흐지부지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답보다도 적절한 것에 대한 선택지를 더 잘 뜯어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나에서 곽상은 끊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 본성을 성찰,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실천, 성찰 쓰진 않았지만 지혜의 실천이 여기 있었어요.
맞죠? 아까 얘를 맞았는데 5번 나에서 곽상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3번 확정됐고요. 3번은 아까 풀었네요. 4번 봅시다. 4번은 하나도 안 풀었는데 가는 아까 뭐였죠? 재물론이고요. 나는 재물론으로 바탕으로 시작해서 독화론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재물론만 봐봐. 내가 요거 안 지웠잖아. 재물론은 이런 거래요. 기억을 하고 접근해 봅시다. 가는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끊고 존재의 다양성 인정했어 안 했어? 다양성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자체만으로도 동등한 거. 너는 너, 나는 나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2번 가는 만물이 서로 우열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도의 존재 부정했습니까? 얘는 틀렸죠. 3번 가는 존재들이 서로 동등한 자격임을 강조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4번 가는 존재 간의 차별을 부정하는 관점. 맞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 도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이거 아니죠. 까야죠. 그치? 그럼 3번 아니면 4번 맞지? 자, 연옥이 오니까 또 이 살만 나네. 부끄러워요. 자, 1, 3, 4네. 봐봐. 1번에 그러면 독화론이 이를 제한하고 모든 존재를 틀렸잖아요. 맞지? 3번 개체의 독립성을 부정했나요? 그럼 답은 4번이죠. 그럼 4번 볼까요? 독화론은 각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4번 좋습니다. 5번은 아까 1번만 제거했거든요. 요것만 하고 6번을 아까 풀었으므로 아이고 이게 주제 통합이 이렇게 좀 힘들긴 해. 자 보세요. 자 봅시다. 1번은 깠고요. 철학자 B를 볼까요? 철학자 B. 사물은 이름과 구별을 통해 인식된다. 명확한 구분이 사유의 토대가 된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 누구랑 비슷해? 그렇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모든 사람은 B 같다 한번 보자. 철학자 B는 끊고요. 곽상이 절대적 기준 없이 존재 간의 동등함과 개별적 차이의 상대적 가치를 강조한 점을 비판한다. 맞아요?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근데 존재의 차이를 존재의 차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한다고 주장하겠군. 그러니까 얘는 맞죠, 그렇지? 다시 한번. 자, 정확하게 딱딱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곽상이 절대적 기준 없이, 곽상은 기준 없이 얘는 이름과 구별을 통해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사물이 뭘 얘기하는 거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곽상은 그런 기준 없이 각각 존재는 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거를 구분 없이 무조건 독립적이라고? 이걸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거고 얘는 차이를 바탕으로 곽상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동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B는 다 했나? 자, C 봅시다. 모든 사람은 공리적 사랑, 실용적 이익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철학은 구체적 행위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나친 형이상학적 논의는 현실적 효용을 잃게 한다.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철학자 C는 끊고요.
도에 대한 왕필과 곽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너무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지? 근데 곽상이 모든 존재를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기 없이 독립적 실천으로 공리적 사회라는 건 뭐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맞죠. 아, 문제 좋네. 4번. 철학자 A는 아까 이거 했나? 자, 철학자 A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철학자 B는요. 사물은 이름과 구별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왕필이 말한 무의 근본적 실제로서의 가치를 비판하겠군. 이것도 괜찮네요. 그 5번 볼까요? 철학자 A와 C는 모두 곽상이 주장한 존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비판하지만 벌써 틀리지 않았니? 일단 C에서도 틀렸죠. 그것이 사회적 조화와 규범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질서를 강화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다 틀리네요. 아이고 5번 좋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6번은 아까 풀었죠. 그렇지? 좀 덥네요. 잠깐 쉬었다가 인문 예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